몰스킨, 스타벅스, 트래블러스, 수많은 다이어리를 거쳐서 드디어 정착했습니다. 제가 언제나 들고 다니는 기록템은 온라이트와 아날로그 키퍼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책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가 읽은 책은 김익한 작가의 거인의 노트와 팟서블, 김신지 작가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희 작가의 기록의 쓸모, 안예진 작가의 독서의 기록, 이찬영 작가의 기록형 인간, 이유미 작가의 일기를 에세이로 바꾸는 법, 조경국 작가의 일기 쓰는 법 등등등. 그리고 저만의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3가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스케줄, 두 번째는 아웃풋, 세 번째는 인풋. 저는 기록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스케줄은 물론이고 일기, 글쓰기 아이디어, 유튜브 아이디어, 공부한 것들, 회의 내용, 독서 기록을 더불어 적어둘 만한 것을 모두 쓰고 싶었죠. 그런데 기록이 섞이면 다시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록 창구를 여러 개로 나눠봤어요. 하지만 너무 분산된 기록은 그 나름대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모든 기록은 언제나 꺼내보기 쉬워야 한다는 생각에 기록의 분리와 통합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스케줄과 아웃풋, 인풋 노트가 남았어요. 인풋과 아웃풋 노트는 단권화 느낌을 주기 위해 같은 사이즈를 이용하고 커버를 사용합니다. 우선 스케줄용 노트입니다. 이 제품은 아날로그 키퍼 핸디 다이어리 6개월용입니다. 6개월 계획칸과 먼슬리, 위클리, 그리드 페이지로 나눠져 있어요. 6개월 계획칸부터 볼게요. 저는 월별 계획을 먼슬리 페이지에 쓰기 때문에 이곳을 월말정산 페이지로 사용합니다. 이달의 땡땡을 고르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테마는 이달의 책, 이달의 인물, 이달의 음식, 이달의 영상, 이달의 음악, 이달의 공부, 이달의 소비, 이달의 장소, 이달의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달의 행복도 적어요. 맨 왼쪽에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을 그리고 다른 달에는 그리지 않아요. 그냥 같은 줄에 쭉 씁니다. 이런 월말정산을 적어두면 한 달이, 1년이 의미 없이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먼슬리를 채워볼게요. 스케줄용은 어떤 기록과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낸 날을 표면적으로만 보여주는 노트로요.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적다 보면 기록량이 방대해지면서도 지저분해집니다. 스케줄 노트는 말 그대로 하루를 정갈하게 정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사사로운 할 일이나 참여할지 불분명한 이벤트는 적지 않아요. 큰 이슈가 되는 한 단어나 짧은 문장을 써서 나중에 돌아보기 좋은 나만의 작은 역사가 되게 합니다. 하루하루 키워드를 쓴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내 하루와는 상관없지만 써둬야 할 이벤트가 있다면 작은 글씨를 사용하거나 저 같은 경우엔 포스트잇을 붙이고 위에 적어둡니다. 마감일 같은 경우는 잊지 않아야 될 일정이긴 하지만 내 제출일과는 상관없는, 나의 하루와는 상관없는 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쉽게 떼어버릴 수 있겠죠. 공휴일은 칸이 적다 보니 따로 적지 않고 붉은색으로 표시만 해둡니다. 왼쪽 칸에는 한 달 계획을 적어요. 행위가 이뤄지는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일을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보통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포스트잇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쪽 칸엔 주로 읽을 책이나 쓸 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책을 읽어야 하지, 뭘 보지, 뭘 하지 와 같은 고민을 덜기 위해 이렇게 정했는데요. 한 달에 할 게 참 많아 보이죠? 이걸 주, 일 단위로 쪼개주면 압박감이 덜합니다. 월 계획을 참고해서 매주 일요일 한 주 계획을 세웁니다. 주 계획에 맞게 일 계획을 세우고요.
한 달 계획을 세우는 건 가이드라인 개념일 뿐이에요. 한 달을 미리 완벽하게 계획할 수 없기도 하고 계획에 치여 살지 않기 위해선 계획을 잘게 쪼갤 줄 알아야 합니다. 매주, 매일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유동적으로 스케줄을 잡아요. 위클리에도 한 주간 읽어야 할 책과 페이지, 써야 할 글 매수를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두니 월별 계획 때보다 훨씬 압박감이 덜하죠. 주별 계획을 보고 일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저는 이곳에 날짜와 날씨, 그리고 마음의 날씨를 씁니다. 오늘 딱 하루에만 한정된 것들을 적는데요. 마음의 날씨도 세상의 날씨처럼 매일 변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별 계획을 독서, 글쓰기, 투두 순으로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 통일감을 주면 한눈에 보기 좋습니다. 보통 책은 더 많이 읽기 때문에 읽은 페이지를 옆에 적어둡니다. 한 일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메모가 필요하면 옆에 적어두고 다음 계획에 반영해요.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날 계획을 세워요. 언제나 예상치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만 세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일주일을 구성해보는 일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때도 포스트잇을 씁니다. 포스트잇은 해당 월과 주에도 붙여놓으면 펼치기 쉽겠죠. 이 노트는 정말 일정만 관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제게는 감정과 생각을 적는 노트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아웃풋 노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문자화하기 때문인데요. 업로드 날짜가 찍히듯 일기를 쓴 날짜를 쓰고 주제를 정합니다. 그 하루에 있었던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글을 읽고 느낀 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감정을 날 것으로 적는 대신 스스로 보기에 고민한 흔적이 있는 글을 씁니다. 그래도 여전히 누군가에겐 공개하기 부끄러운 일기겠지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잘제잘 적으면 돌아볼 때 물론 재미는 있어요. 오늘은 시시했던 일이 나중에 돌아보면 큰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많고요. 저에게는 긴 시간이 지나도 오래 간직하고 싶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건 블로그와 브런치에 썼던 글이에요. 에세이와 일기의 차이는 솔직함이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까놓은 감정이 언제나 소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외면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세이 같은 일기를 씁니다. 에세이가 아닌 에세이 같은 일기를요. 독자는 저 하나지만 누군가에게 절대 보여주지 못할 일기를 쓰지는 않아요. 누군가 본다는 사실을 의식하면 거짓을 쓰게 된다고 하지만 거짓이라기보다는 정제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글, 누군가를 미워하는 글은 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건 좋은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면서 빨리 털어버립니다. 온라이트에는 64페이지, 128페이지, 192페이지, 240페이지 노트가 있어요. 64페이지 노트에는 줄노트, 그리드노트, 무선노트도 있지만 먼슬리, 위클리, 체크리스트 형식 노트도 있어요. 먼슬리, 위클리, 줄노트 2개 조합을 커버에 넣고 다닐 수도 있지만 줄노트 4개를 이용해 일기, 공부, 독서, 아이디어를 분리해 적을 수도 있어요. 저는 64페이지, 128페이지, 240페이지 노트를 사용해 봤는데요. 64페이지는 다양한 기록을 각각의 노트에 쓰고 싶을 때 좋았고 240페이지는 긴 호흡으로 쓸 수 있어서 좋았지만 저는 128페이지에 정착할 것 같아요. 노트도 쓰는 경험이 중요해요. 중간에 질려서 기록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서 새 노트를 계속 꺼내고 싶기 때문에 제게 240페이지는 너무 길었고요. 반면 64페이지는 너무 짧아 분권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128페이지의 이 각진 디자인이 제게는 더 이뻐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은 인풋 노트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인물 관계도를 그리기도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북토크에 가서도 이것저것 끄적이기를 좋아합니다. 용도에 맞게 노트를 모두 나누면 갖고 다녀야 할 물건이 많아지는데 저는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노트를 원했기 때문에 단권화를 했어요.
글을 쓰기도 그림을 그리기도 편한 그리드 노트로 준비했습니다. 단권화의 단점은 인풋 기록이 뒤죽박죽이라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번 달부터 그리스 신화 강의를 듣는데 총 28강이기 때문에 이번 달 기록의 경우 그리스 신화 강의가 독서 기록, 영화 기록, 북클럽 기록 중간중간에 뒤섞여진 형태로 있게 돼요.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64페이지 노트를 사용하셔서 강의, 독서 등 원하는 대로 기록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노트를 나눌수록 더 쪼개고 싶어지더라고요. 완벽한 분리를 원한다면 60 다이어리처럼 종이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노트를 구매한 뒤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60 다이어리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단권화를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장점은 내가 배운 것이 시간 흐름대로 정리돼 있고 언제든 쉽게 펼쳐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트를 바꾸고 싶을 때면 더 마구마구 써서 얼른 끝내버리고요. 사람은 매일 성장하기 때문에 어제 독서한 내용을 내일 공부한 내용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매일 인풋을 한 곳에 기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앞에 우선 트래커를 붙일 거예요. 5월에 들을 그리스 신화 강의 트래커인데요. 숫자가 31까지 있어서 헤비 트래커처럼 써도 괜찮고요. 저는 그리스 신화 강의가 28강까지 있어서 공부 트래커로 써볼 예정입니다. 핸디 트래커는 언제나 쉽게 꺼내 쓰고 인풋 노트는 언제나 옆에 두고 무언가를 배우면서 쓰고 아웃풋 노트는 가만히 앉아 생각을 기록할 시간이 있을 때 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1년 다이어리를 쓰지 않아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양만큼의 기록보다 내 용도에 맞게, 내 시간과 내 생각에 맞게 기록해요. 그러다 보면 스케줄러는 남았는데 인풋 노트를 갈아야 될 때가, 인풋 노트는 남았는데 아웃풋 노트를 갈아야 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가끔 업데이트 할 때가 있어요. 겸사겸사 새로운 노트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